안녕하세요. 챕터 4.3.5 이제 커플링 로스 결합 손실에 대한 강의를 맡은 장호석입니다. 그래서 이번 강의에 대해서는 지금 아마 강의 앞뒤로 지금 교류 손실에 대해 배우고 있는데 이제 주요한 교류 손실 중 하나인 결합 손실에 대해서 정의는 이게 초전도 도체 내에 초전도 요소들 좀 이제 거리를 두고 떨어져 있는 서로 다른 초전도 요소들 간의 어떤 상호작용, 여기서 말하는 상호작용은 외부에서 시간에 따른 자기장이 가해지든가 해서 차폐가 일어날 때 이 각각의 서로 다른 초전도 요소들이 그런 개인 플레이를 한 것이 아니라 서로 합심해서 이걸 차폐를 한다는 등, 그러다 보니 서로 거리가 떨어져 있는 초전도 요소들 간에 피르프가 형성되려면 전류가 가로지르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거대한 피르프가 형성되고 서로 상호작용을 통해서 이제 합심되다 보니 그에 따른 이제 결합 손실, 그러니까 전류에 따른 발열, 저항성 손실이 커지는 걸 말하는데요. 그걸 이제 결합 손실이라고 합니다. 아마 뒤에서 그림 보면서 좀 더 잘 이해하실 수 있을 텐데, 이런 결합 손실이 이제 등장하는 주요 케이스는 먼저 필라멘트리 도체, 그러니까 아래의 피겨 1에서 아마 저원 초전도 자석에서 이런 형태가 많이 나타나죠. 어떤 원형 단면이고 직경이 한 100마이크로 되는 그렇게 길게 뽑은 필라멘트 형태들 수십 수백 가닥을 한 번에 좀 합쳐놓고 거기서 이제 사이사이를 이제 전도성 금속으로 채워놓는, 그렇게 해서 만드는 도체. 오른쪽은 좀 더 아마 익숙한 형태인데 초전도 손재를 이제 일자 형태로 쭉 단순히 쌓은 단순적 증고 초전도 손재가 이제 좀 결합 손실을 주요하게 봐야 되는 케이스들입니다. 그래서 아마 잘 알려진 이제 윌슨의 초전도 자석 교재를 보시면 이 결합 손실을 대표적으로 이제 좀 크게 대표적인 두 가지 지오메트리, 이런 왼쪽의 필라멘트 형태와 오른쪽의 슬랩 형태에서 설명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너무 정량적인 계산보다는 이런 아까 말한 초전도 요소들 간의 결합이 도대체 어떤 양상으로 나타나서 결합 손실이 발생하는지를 중점을 맞춰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피겨 3이 결합 손실이 일어나는 경우와 일어나지 않는 경우를 좀 이렇게 명백하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왼쪽 같은 걸 보시면 이게 이제 초전도 요소라고 보면 되는데, 어떤 외부에서 시간에 따른 자기장이 변화했을 때 그걸 차폐하기 위한 이 전류의 흐름인데, 보시면 개별 플레이를 하고 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이 사이가 절연물질이라고, 그러니까 좀 설명을 하면 사실 어떤 자기장이 시간에 따라 변화하면 그 변화에 저항하는 방향으로 기전력이 형성되고 전자가 움직이려는 것, 그 자연의 섭리예요. 맥스웰 법칙으로 기술되는. 그런데 알다시피 절연물질이라는 게 사실 좀 자세히 들어가 보면 전자가 자유롭게 못 움직이는 거거든요. 아마 원자에 구속되어 있는 경우가 이제 대부분일 텐데, 그러다 보니까 전류가 전자의 움직임이잖아요. 전자가 못 움직이니까 전류가 못 흐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를 더 넘어가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아래 그림에서도 이렇게 좀 이렇게 찌큰 단면에서의 자기장을 표현하고 있는데, 이 사이사이 매트릭스 영역에서는 절연이니까 외부 자기장에 어떤 차폐를 할 수 있는 움직임이 전혀 일어나지 않고 있는 모습입니다. 반대로 오른쪽에서는 이제 여기가 이제 좀 구리 같은 전도성 금속으로 결정된 채워져 있다 보니 외부에서 시간에 따른 자기장의 변화가 생기면 이거에 대해 저항할 때 개별적으로 저항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이 영역 전체에 대해서 이렇게 서로 이렇게 합심하는, 이렇게 좀 협동하는 모습을 보이게 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 어떤 루프의 그런 사이즈나 이 루프의 개수, 이 안을 거의 가득 채우는, 그러니까 이때와 비해서 차폐를 위한 전류가 훨씬 더 많이 흐르게 되고, 그에 따라서 이 전류가 흘러서 발생하는 어떤 이런 저항성 손실도 훨씬 더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결합 손실이라고 부르게 되는데요. 여기서도 보시면 이 가운데 노멀 메탈, 그러니까 뭐 일단 상전도 금속이 전류가 통전 가능한 그런 전도성 물질이다 보니 이쪽 방향에 그 자장이 증가하면 이거를 이쪽 방향으로 이제 증가하면 그걸 차폐하려고 이런 전류 루프가 형성되는데, 보면 이렇게 엄청 많이 형성되는 걸 알 수 있죠. 이렇게 단순히 슈퍼컨덕터 여기서 따로 생기는 게 아니라 이제 이거를 좀
결합 손실을 줄여야 되잖아요. 안 그러면 이제 금방금방 임계 온도에 다다라서 자석 운전이 안 될 텐데, 대표적으로 이제 트위스팅을 많이 쓰는데, 그 중에서도 필라멘트 형태의 도체의 트위스팅 사진을 가져왔습니다. 이제 뭐 많이들 아시겠지만 이제 꼬는 공정에 대해서는 트위스트 피치라는 용어가 정의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꼬임이 어떤 규칙성을 가지고 일정하게 반복될 텐데, 뭐 어느 특정 지점을 딱 집었을 때 이 꼬임 과정에서 그 해당 지점이 어떤 그런 해당 상대적 위치가 다시 나타나는 그 지점, 그때까지 이제 그 길이를 말하는데요. 이렇게 꼬게 될 경우 외부에서 어떤 시간에 따른 자기장의 변화가 나타날 때, 아까 말했듯이 기전력이 형성되고 전기장이 형성될 텐데, 이게 트위스트 피치의 절반을 지날 때마다 어떤 이런 서로 반대되는 모습이 반복되면서 그 전기장의 방향이 반대가 돼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기다란 수 킬로미터 단위의 그런 피에르프가 형성되지 못하고 중간에 이렇게 딱딱 끊기는 거죠. 그래서 이제 꼬임을 쓰면 결합 손실을 확실히 줄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합 손실의 개념에 대해 설명을 드렸고, 그러니까 초전도 도체 내 초전도 요소들, 좀 거리를 떨어진 초전도 요소들 간에 이 일반 금속 외경에 전류 통전이 가능하다 보니 자기장 차폐를 위한 전류가 흐를 때 그냥 거의 다 묶어서 이렇게 아우르는 그런 루프가 형성돼서 흐르는 그런 전자기적 결합으로 인해 발생을 하는 것이고, 이제 아까 말했지만 수백 가닥 이상의 필라멘트로 만들어진 도체 등에서 이제 유의미한 손실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결합 손실에 대한 해결책으로는 역시 아까 말했듯이 그런 루프를, 거대한 루프가 형성되지 않게 차단하는 방식으로 도체를 꼬는 방식이 대표적입니다. 그래서 이번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